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픈힐링 IGBR 왜 인기인가? 네, 파트 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임상적인 내용들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거 바로 따라 하셨다가, 좀 이상한데? 잘 안 되는데? 맞게 하고 있나? 많은 질문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은지, 그 노하우 내지는 약간의 백그라운드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임상에서 이 어떤 오류의 시간을 좀 최소화하고 바로 좋은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5가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 오픈 힐링입니다. 자, 뭐 여러 가지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논문들 중에서 중요하게 지금 보는 부분들은 예전 이 IGBR 컨셉에서는 ARP 발치와 보존술, 치조제 보존술 컨셉에서는 이 뼈를 넣은 다음에 끌어당겨서 덮어주는 게 되게 중요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프라이머리 클로저가 이 GBR 뼈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연조직이 타고 들어가면 안 되니까 요거를 막아야 된다. 그래서 덮었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 술식의 장점이 사라지고요. 게다가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왼쪽에 보시는 오픈 힐링 테크닉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은 선생님들이 저의 테크닉을 오픈 멤브레인 테크닉이라고 부르시는데 저는 조금 차별화하고 싶어요. 그래서 좀 당부의 말씀인데 오픈 멤브레인 테크닉은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녹지 않는 넌 리저버블 멤브레인을 쓰신 경우는 오픈 멤브레인 테크닉이라고 불러주시면 좋겠고요. 저처럼 콜라겐 재료를 이용을 해가지고 흡수가 되는 그리고 연조직으로 침입을 해서 치환이 되는 그러한 성질을 사용하면 오픈 힐링이라고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픈 멤브레인 테크닉은 비흡수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용한 멤브레인이 열흘 뒤에도 멤브레인입니다. 한 달 뒤에도 멤브레인이에요. 얘는 변하지 않는 어떤 의미에서는 포린 바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넣어놓고 4주 뒤에 제거하면 안쪽에 뭐 연조직이 생겨서 결국은 뼈가 된다라고 주장을 하십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이분들의 연구 논문을 보면서 저런 치유가 있는 게 치주적으로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환자분들도 좀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픈 멤브레인을 잘 하지는 않고요. 요 유사품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오픈 힐링 멤브레인 콜라겐을 이용한 오픈 힐링 멤브레인을 좋아합니다. 근데 재료 중요합니다. 오픈 힐링을 위해서 콜라겐 재료를 쓴다고 해서 아무 콜라겐이나 쓰시면 안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IGBR 하고 나서 요 뻣뻣한 크로스링킹이라고 부르는데 크로스링킹이 많이 되어 있는 콜라겐 재료를 사용하시면은 이거 녹는데요? 흡수성인데요? 맞아요. 이게 판막 안에서는 괜찮습니다만 노출을 의도적으로 시키게 되면은 불과 하루 만에 저렇게 돼서 오십니다. 무슨 말이냐? 혈관화가 안 돼요. 크로스링킹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혈관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저게 노출되어 있으면은 포린 바디 리액션이 생기면서 심각한 염증 반응이 생기고 결과적으로는 안에 있는 뼈까지 다 빠져나오죠. IGBR 실패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2개월이 돼도 연조직의 염증이 사라지지를 않아요. 크로스링킹이 되어 있는 멤브레인의 거의 대부분이 화학적 각효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 연조직에 그렇게 좋은 재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덮여 있으면 우리가 안 보이니까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노출돼서 보니까 이게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역시 다른 콜라겐 멤브레인입니다. 얘도 크로스링킹이 많이 되어 있어요. 의도적으로 오픈힐링을 시켜보았는데 요렇게 치유되어 오는 거 나쁜 치유는 아닙니다. 오픈힐링 특유의 치유예요. 노랗게 하얗게 죽어가는 듯한 플래비 티슈. 요게 혈관화가 되면 각화친이 되는데 이게 한 달이 됐는데 이렇게 됩니다. 염증이 좀 심하죠. 2달이 됐는데 다 염증이 빠지지 않습니다. 4달이 됐는데 사라지지 않아요. 1년이 됐는데 안 보일 뿐이지 어쩌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크로스링킹 된 멤브레인은 오픈힐링을 시키는 건 좋지 않습니다. 크로스링킹이 안 되어 있는 소재가 가장 좋고요. 크로스링킹이 되어 있더라도 가장 성글게 그리고 화학적인 방법보다 물리적인 방법으로
아니면은 제가 요즘 많이 사용하는 3D 매트릭스의 형태로 된 스폰지 형태가 혈관하에는 훨씬 좋습니다. 명심해 주세요. 두 번째, 샤프 내지는 IGBR S 테크닉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뭐 이건 저의 최초 아이디어는 아니고 우리 라스페리니 박사님이 만드신 테크닉인데, 상악 발치한 다음에 그냥 두지 말고 여기다가 IGBR을 하자 그랬더니 확실히 상악동 거상수를 할 찬스가 줄어들더라. 그래서 이제 요 방법을 사용을 한 건데, 저는 이제 당시에 ARP라는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요거를 상악 구치부 했더니 사이너스가 행복해 하더라. 그래서 사이너스 해피 ARP라고 해가지고 샤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의 환자의 상악 구치부 발치 시에는 거의 99%, 발직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99% IGBR 해드립니다. 그리고 3개월 기다렸다가 임플란트 심으면은 살짝 크레스탈로 침범해서 크레스탈 조금 1, 2mm 정도 올릴 수는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레터럴 절대 할 이유 없이 간단하게 수술이 끝나죠. 그래서 사실은 레터럴 접근을 많이 안 합니다. 타 병원에서 빼고 오신 분들은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제 환자의 경우에는 레터럴을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환자분 얼굴 붓고 피나고 아프고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줄었죠. 저도 스트레스가 많이 줄었고요. 이게 치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하려면은 스트레스가 적은 술식이 좋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요 IGBR 진짜 스트레스 프리한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자, 발치합니다. 보니까 완전 폭탄 맞았죠? 발즉 불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에 뼈 가득 채워넣고 콜라겐 멤브레인 덮어주고 꼬맸더니 이렇게 치유됩니다. 이거 누가 보더라도 그냥 발치 간단하게 한 것처럼 아주 심플하게 잘 치유가 됐죠. 이런 방법으로 상악 구치부에서 IGBR 진행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사이너스가 행복한 ARP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포스입니다. 뭐냐? 발치와 안에 뼈를 넣을 때 꽉꽉 다져 넣는 거예요. 저희 교과서에서는 뼈 이식할 때 다져 넣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어디서 배웠지? 배운 기억 없습니다. 이거 누군가가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별로 없어요. 이거 그냥 상식적으로 뼈를 다져 넣으면 신생골이 들어오는 공간이 적어지니까 혈관화가 좀 어려워지니까 안 좋을 것 같다는 뇌피셜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콜라겐이 섞여 있는 뼈는 좀 달라요. 콜라겐이 섞여 있는 뼈는 다져 넣었더니 신생골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compressive force, 압축력을 가하는 걸 좋아합니다. force, 스타워즈 좋아하시는 분들, 이 force 이용해가지고 초능력을 막 부리죠. 뼈가 되라, 뼈가 되라. 그 초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임상 연구를 통해 가지고 입증을 했습니다. 뼈를 다져 넣는 힘을 컨트롤을 해가지고 측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쪽 군에서는 교과서에서 배우진 않았습니다만 뇌피셜로 알고 있는 성글게 다져 넣는 방법으로 뼈를 넣고요. 한쪽은 뼈를 어마어마하게 세게 다져 넣었습니다. 5N은 정말 성글게 다져 넣는 거고요. 30N은 환자의 얼굴이 돌아갈 정도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세게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꽉꽉 다져 넣고 방사선 조직학적으로 결과를 보았는데, 아래쪽 보시면은 5N, 오른쪽이 이제 4개월 뒤에 치유인데 역시 발치화가 좀 보이죠. 뼈가 꽉꽉 안 들어가니까 당연히 저렇게 보입니다. 근데 위에 쪽 보시면은 30N으로 다져 넣으니까 엑스상에서 발치화가 안 보여요. 이게 뭐 대수냐?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방사선학적으로는 통계적인 유의성 없었어요. 수평, 수직적 아무 의미 없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조직학이에요. 조직학. 자, 5N으로 했던 뼈인데요. 오른쪽에 좀 진한 파란색 보이시죠? 요게 신생골입니다. 요 신생골이 하방에서 이렇게 천천히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데 좀 자세히 볼까요? 자, 이때 사용했던 게 이제 바이오스 콜라겐이었는데 바이오스 콜라겐을 둘러싸면서 조금씩 뼈가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5N입니다. 4개월에서 요 정도 10% 정도의 뼈가 생기는 거
일반적인 경우에요. 여전히 신생골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때 제가 언더드릴링 해가지고 하라는 게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근데 30N으로 꽉 해서 가져 넣었더니 어떤 일이 생긴지 한번 볼까요? 느낌이 좀 다르죠. 파란색이 좀 진한 게 많아졌죠? 자세히 봐주세요. 자, 아까에 비해서 확실히 바이오스 파티클이 작습니다. 다져 넣었기 때문에 뼈가 부서졌어요. 네, 요거는 인정합니다. 다져 넣으면 뼈 부서집니다. 하지만 뼈가 다져지는 과정 중에 신생골이 제 뇌피셜입니다만 신생골이 뼈를 타고 올라가는 게 더 쉬워지지 않았나 싶어요. 아니면은 두 번째 뇌피셜입니다만 뼈가 다져지는 과정 중에 스테빌리티가 좋아진 게 아닌가 싶어요. 못 움직이는 거죠. 연조직이건 경조직이건 스테빌리티가 좋으면 재생이 더 잘 되는 건 이미 다들 경험을 통해서 아실 거예요. 어쨌건 간에 다져놓은 쪽에서 뼈가 더 많이 생겼습니다. 그럼 바이오스 입자뼈는 어떨까요? 해봤는데 안 돼요. 이거는 큰일 납니다. 바이오스 파티클을 힘을 줘가지고 다져 넣었더니 신생골이 오히려 더 적게 생기고요. 입자뼈가 다 박살이라는 표현을 제가 좀 쓰면 좀 경박해 보이겠습니다만 박살이 납니다. 바이오스 파티클을 성글게 넣은 쪽이 확실히 신생골이 잘 들어와요. 우리 선배님들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입자뼈는 성글게 넣는 게 맞아요. 조직학적으로 결과가 유의성 있게 나왔습니다. 다만 콜라겐이 섞여 있는 바이오스 콜라겐과 같은 뼈, 그리고 특히 제가 많이 사용하는 레고 그래프트와 같은 뼈 다져 넣으면 확실히 신생골 빨리 많이 생깁니다. 여기에 저는 PDRN이라고 하는 연어주사까지 소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3개월 차에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 조금 더 이거를 가속화시킬 방법을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다음 강의 때에는 더 빠른 방법을 소개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히든엑스 수첩. 이미 임상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 히든엑스 수첩. 네, 요거 치과계에서 정말 잊혀졌던 그런 아무도 몰랐던 그런 수초였는데 IGBR을 오픈힐링을 했었더니 너무너무 궁합이 딱 맞는 거예요. 자, 이 37번 치아 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IGBR을 시행을 했습니다. 뼈 쳐여 넣었고 콜라겐 멤브레인 덮고 봉합을 했는데 기존의 X 수초라고 불리는 그냥 인터럽티드 두 번 한 컨티뉴어스 수초죠. 이렇게 두 번 한 다음에 꼬맸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뮤코진지발 정션이 안쪽으로 확 끌려 들어갔어요. 이러고서는 치유시켰더니 당연히 각화치은이 쭈그러들죠. 오픈힐링 왜 합니까? 각화치은이 더 많이 생기라고 하는 건데 너무 확 끌어당겨서 꼬매놓으니까 결국은 뼈는 잘 됐습니다만 각화치은이 손실을 본 거예요. 물론 이제 설측 절개해가지고 협축으로 막 돌리고 해서 만들 수는 있습니다만 아깝죠. 더 많이 만들 수 있었는데, 그쵸? 그래서 IGBR 뼈 채워 넣고 콜라겐 멤브레인 넣고 히든엑스 수초를 시작을 합니다. 봉합이 바뀌었어요. 잘 봐주세요. 1, 2, 3, 4 요렇게 봉합을 하셨다면은 숫자가 바뀝니다. 순서가 바뀌어요. 대각선으로 가는 거예요. 1에서 2로 그리고 3에서 4로 요렇게 봉합을 했더니 자, 버코링구얼의 봉합이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코링구얼로 슈링키지가 생길 이유가 없어요. 따라서 저만큼 넓은 각화층이 생긴다는 겁니다. 물론 힘을 주면은 메지알 디스탈로는 땡겨요. 하지만 치아가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죠. 그것이 바로 히든엑스입니다. 기존에 X 수처를 해가지고 버코링구얼로 확 슈링키지가 많이 생겼다면은 이제는 히든엑스로 꼭 좀 바꿔주십시오. 대각선, 대각선. 네. IGBR 제가 하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저의 핵심입니다. 이 환자분은 수술 공포증이 많은 여자분이셨는데 막 뭐 설명 해가지고 결국 이제 빼고 오늘 뼈라도 좀 넣고 가시면 좋다. 그래서 이제 뼈를 넣고 가셨는데 너무 수술이 빨리 끝나니까 다 끝난 다음에
오늘 그냥 심을 걸 그랬네요 라고 해서 확, 네, 저를 약간 살짝 네, 분노케 했는데 어쨌건 너무너무 간단한 수칙입니다. bit.ly 슬래시 하시고 서저리 매니아라는 링크를 들어가시면은 유튜브에 수영장이라고 하는 컨셉이 있습니다. 수술, 영상, 장난 아니게 많은 곳이라고 해서 제가 영상을 열심히 지금 올리고 있는데 들어가서 보시면 재밌으실 거예요. 재미도 있고 유익하고 새로운 재료들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IGBR 어떻게 하는지 수영장 영상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6번 부위고요. 약간 버티컬로 컬랩스가 됐어요. 45번 디스탈 뼈를 좀 살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죠. 그래서 제가 지금 빼고 IGBR로 진행합니다. 치아를 조심스럽게 빼는데 잘 안 빠지더라고요. 뭔가가 이상해요. 나중에 보니까 루트가 하나 더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좀 오래 걸렸구나 싶었는데 어쨌건 실시간입니다.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죠. 간단하게 뺐고요. 루트가 하나 이제 부러진 거 있어가지고 제거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염증 제거해야 되죠. 당연히 15번 블레이드 이용해서 저는 깨끗하게 하나를 좀 잘라내는 편입니다. 통째로 싹 긁어내고요. 스쿠핑이라고 표현하죠. 우리 아이스크림 긁어내듯이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싹 긁어내시면은 깔끔하게 우리 전문 용어로 왕건이라고 부릅니다. 왕건이가 빠져나오게 됩니다. 네, 어이구 나왔네요. 자, 이제 미세하게 남은 거 정리하시고 혹시라도 뭐 치아 조각 같은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이리게이션 해가지고 염증 소스 없도록, 특히 엔도 오리진 있을 수 있으니까 엔도 에이피컬 리전 깨끗하게 잘 제거해 주시고 이리게이션 하고 거즈 물고 좀 쉬라고 하세요. 환자분들 좋아합니다. 네. 레고 그 다음에 PDRN 소킹 하고요. 쪼개 가지고 다져 넣습니다. 말씀드린 컴프레시브 포스, 뼈가 생겨라. 네, 포스 이용해가지고 뼈를 꽉꽉 다져 넣죠. 근데 뼈 레벨까지 넣느냐? 아니에요. 지금 엄청 넣습니다. 지금 점점 위로 올라오죠. 무슨 말이냐? 오그멘테이션이에요. 버티칼로 뼈를 꽤 많이 올려놓고요. 마지막 거는 뼈를 납작하게 눌려서 약간의 멤브레인 느낌으로 커버를 합니다. 이건 치조제 보존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증강술이에요. 자, 베러그래프트라고 하는 소재로 트리밍을 해가지고 얹어줍니다. 저 부분만큼 각화층이 될 거고요. 자, 히드렉스 잘 봐주세요. 버컬에서 들어옵니다. 대각선으로 나오셔야 돼요. 바로 건너가는 게 아니라 설측으로 대각선으로 넘어갑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다시 버컬 가고 콜라겐 전혀 인게이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넘어서 대각선 설측으로 나오면은 X가 발치와 아래로 들어가요. 그래서 히든 X입니다. 자, 요걸로 모든 봉합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절대 풀리면 안 되죠. 그래서 매듭을 서전스 낫에다가 한 번 더 엑스트라 낫을 추가를 합니다. 2, 1, 그리고 1. 이렇게 해서 7분 거즈 물려드리고 집에 가면 되는데 환자분이 이제 뭐 심었으면 좋겠네요 뭐 이러셔가지고 제가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쨌건 이렇게 해서 두툼하게 보시면은 5번 거의 디스탈 레벨까지 뼈가 잘 들어간 거 보이시죠? 나중에 3개월 뒤에 고정 한 단계 언더 드릴링 해가지고 임플란트 마무리하게 됩니다. 발치와 부위만 하는데 이게 치아만 뺀 게 아니라 임플란트의 경우도 가능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컨 찬스라고 부르는데 임플란트 한번 심었잖아요. 이거 임플란트 실패하고 두 번째 심게 되면은 성공률이 80%대로 떨어지는 거 다들 잘 아시죠. 그래서 이 경우에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찬스인데 무조건 성공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더 좋은 뼈, 더 좋은 각화치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좋은 환경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스카프, 세컨 찬스 ARP인데 요 스카프 검색해 보시면은 지리학적 용어로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땅이 움푹 패인 부분을 스카프라고 부릅니다. 페리임플란타이티스 이후에 뼈가 녹으면 저렇게 많이 꺼지는 거 보셨죠? 이게 치주염 결손부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뼈가 꺼진 경우 세컨 찬스로 IGBR 해주시면은 정말 좋은 뼈, 정말 좋은 각화치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임플란트 페일을 해가지고 저한테 오셨어요. 하나는 그냥 빠졌고 앞에 거는 잘 안 빠져가지고 정말 뭐 트래핀 뭐 써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해서 뺐습니다. 빼고 난 다음에 멍해지는 거죠. 와, 이거 나중에 어떻게 심지? 이거 어떻게 하지? 이때 IGBR을 떠올리셔야 돼요. 환자분 이거 뼈가 너무 안 좋습니다. 게다가 잇몸도 별로 안 좋아요. 제가 오늘 뼈 간단하게 채워 넣어드리고 저랑 딱 3개월만 기다리시면은 정말 쉽게 임플란트 심을 수 있는데 뼈도 좋아지지만 잇몸 살도 엄청 두꺼워집니다. 이거 임플란트 실패 이유가 그런 원인인데 이렇게 하면은 아주 손쉽게 재생이 되는데 하실래요? 그럼 대부분 동의를 하시겠죠. 자, 깨끗하게 정리하고 꽉꽉 채워놓고 콜라겐 멤브레인 덮어주시고 히든엑스 수처로 마무리합니다. 임플란트가 2개면 히든엑스 2개 하시면 돼요. 뭐 크게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치아 하나당 하나씩 해주시면은 잘 마무리됩니다. 열흘 뒤에 스티치가 오셨는데 상처가 약간 벌어졌는데요.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하방으로 이렇게 벌써 상피화가 돼서 밀봉이 된 거예요. 저희 자연 발치화랑 조금 다릅니다. 자연 발치화는 아주 빠른 속도로 확 함입이 되잖아요. 근데 얘는 함입이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콜라겐 재료가 이미 혈관화가 됐기 때문에 에피페리얼 마이그레이션이 시작이 됐습니다. 7일 만에. 그래서 이미 실링이 됐어요. 아래 하방에 뼈가 안 보이는 상태고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콜라겐이 차 올라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4개월 차의 모습이죠. 플랩리스 임플란트 가능해요. 근데 뼈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잘 됐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열었습니다. 와, 이거 이런 아까 트래핀 버 때문에 박살났던 그 부위 기억나시죠? 이렇게 뼈 만들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5분 만에 뼈 채워 넣으면은 이런 뼈가 알아서 만들어져서 오신다는 겁니다. 수술이 손쉬워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임플란트 한 단계 언더드링 절대 잊지 마십시오. 고정 얻어야 됩니다. 강하게 고정 얻어주시고 힐링 달아주시고 꼬매시면은 뼈 좋은 거 보셨죠? 각화치은 이렇게 두꺼운 거 쉽지 않습니다. FDG 하더라도 이렇게 만들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오픈 힐링이기 때문에 발치와만큼 두껍고 넓은 각화치은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오픈 힐링 IGBR의 포인트입니다. 저의 임상을 너무나 손쉽게 만들었어요. 친한 분들이 오십니다. 지금 뼈 박살났어요. 이거 너무너무 수술 어려울 것 같아요. 환자분 치아만 빼고 가시겠대요. 여기에 오늘 간단하게 제가 뼈 넣어드리는데 5분 정도면 끝난다. 근데 수직, 수평적으로 뼈 정말 잘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각화치은 두꺼워지고 3개월 뒤에 임플란트 5분 만에 심을 수 있다. 하시겠냐? 환자분들의 많은 고민의 결과는 결국은 예스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체어 타임 최소화해서 IGBR 많이 진행해드리고 임플란트 수술도 5분 정도에 끝낼 수 있으니까 역시 수술방 체어 타임도 줄어들고 결과적으로는 되게 빠른 사이클로 순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되게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임플란트의 치유 기간, 그리고 보철물의 로딩, 그리고 롱텀 성공률, 그리고 페림플란타이티스가 왔을 때 어떻게 될지 뭐 등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됩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10년 팔로우업을 가지고 경과를 관찰하고 지금 논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있어서 한 가지 지금 얻은 깨달음이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왼쪽 임플란트랑 오른쪽 임플란트 둘 다 IGBR 사이트에 들어간 건데 차이가 보이시나요? 저의 분류법입니다만 타입 1은 IGBR 사이트에 임플란트가 퐁당 들어간 거예요. 타입 2는 임플란트 전체 길이의 25%, 그러니까 8mm짜리면은 약 2mm 정도인데 요게 네이티브 본의 인게이지가 살짝 된 겁니다. 타입 3는 사실 존재하진 않아요. 그랬으면 IGBR 안 했겠죠. 그래서 결국은 타입 1이냐 타입 2냐인데 타입 1은 페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크라운 들어가고 로딩 직후에 얼리 페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플란트랑 뼈랑은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ISK 수치는 좋습니다.
하지만 저 IGBR 사이트 자체가 아직까지는 강한 뼈는 아니기 때문에 로딩이 들어가고 나면은 시큰한 느낌이 들면서 환자분이 저 임플란트가 불편하다라고 오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IGBR은 반드시 네이티브 본을 2mm 정도 인게이지 하는 게 성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일에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다. 타입 1밖에 안 된다. 그렇다면은 심고 로딩은 들어가되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레시브 로딩, 즉 PMMA 과정을 거치거나 교합을 조금 조절해가지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저작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한 케어가 들어가면은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말했죠. 단순함이야말로 궁극의 정교함이다. IGBR 역시 정말 단순합니다만 궁극의 정교함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열심히 고민해서 만든 노하우 오늘 정리해드렸으니까 임상에서 한번 편하게 잘 활용해 보시고 좋은 노하우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궁금한 내용들 좀 더 알고 싶은 내용들 있으시면은 페이스북, 인스타 그리고 유튜브 통을 통해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문 여러분들께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뵐 수 있기를 고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